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봐서 더 좋은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국인 만큼 요새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탄핵 표결 D-4 여권 소신표 더 나올까? 네, 오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까지 여권에서 탄핵 찬성표가 3개 이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5표가 더 필요한데요. 김상욱 의원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표결 때 참석을 하되 당론에 따라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이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려서 다녀왔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이번 탄핵 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참극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제 배신자론이란 비판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소신과 양심이 먼저다라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이 이렇게 탄핵 통과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최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좀 술렁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압박이 있는 상황이지만은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도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몇몇 의원들의 입장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이 토요일까지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이어서 배현진 의원도 표결에 들어가겠다. 지난번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2월 하야 혹은 3월 하야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전국안정 TF 단장이 14일 토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안 이걸로 탄핵에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조경태 의원에게 이 TF 보고안에 혹시 즉시 하야하는 이 방안은 없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현재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권에서는 김재섭, 배현진, 서범수 등 이제 친한계와 중립지대 의원 2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범죄 혐의자를 신속 체포하는 수정안에도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탄핵안이 또 토요일에 다가오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요 기사만 보면은 희망적일 것 같잖아요. 사실 제가
그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에 이제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함께 방송을 하셨었죠. 예. 그때 금요일 밤까지만 해도 한 205표 정도 가결 예상을 했어요. 아, 그런 예. 분위기가 진짜 있었다. 예. 여권에 이런 거면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찬성이 자유투표를 하면. 근데 뭔가 딱 던져지면서 대통령이 우리 당의 권력이양 내의 그 거취를 다 당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분위기 되면서 막 급반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꼼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당장. 예. 원내대표 새로 뽑고 지금 권성동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출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대를 원했는데 그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친윤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이 군기잡기하고 다시 지금 자유투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들어가는 전략 또 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국힘은 원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균열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 MBC 방송 하이킹 나와가지고 8명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런 거를 전해줘서 지금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한 압박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되게 몇 군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배현진 의원 그 지역 사무실 앞에서도 국민들 이게 지역 주민들 기자회견하고 어제 김재섭 앞에 그 의원 앞에는 한 1,000명 모인 것 같던데 거기는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기대가 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기대가 더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압박이 가는 거고 본인들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지를 전 국민이 지켜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상설특검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보면은요. 상당히 이 중에서는 이제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서 이탈표, 소신표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김재섭, 김용태, 예를 들면 배현진, 서범수, 조경태, 배준영 약간 그래서 친 한쪽에 가깝거나 중립적인 인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나 근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내란 범죄의 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찬성한 국힘 의원이 박덕흠이 있더라고.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진짜. 심지어 이거 상설특검은 찬성 안 했어. 박덕흠은. 근데 체포는 해야 된다. 특검은 반대하는데 체포는 해야 된다. 영동 지역의 그 충북 민심이 특검은 안 되지만 체포는 해야 된다는 건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의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김용현 구속 유력, 윤석열은 오늘 영장실질심사 포기했기 때문에 구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륙아주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까지 수사에 뛰어든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첩 요구권을 발동을 했지만은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이 세 개의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경쟁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출석을 해가지고요.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즉 이 소재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앞으로 어떤 증거 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려의 이유였는데요. 이 수사 주체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며칠째 혼선이 빚어지자 오늘 대검찰청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번 주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가능성이 있다.
어떤 다음 식으로? 주가 되면 예. 움직인다. 예.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사기관끼리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은 본인들이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전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누가 윤석열을 확보하냐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김용현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 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거는 경찰인데 6시간 반 뒤에 김용현이 검찰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을 그러니까 피해자를 자기가 확보해 놨다라는 증거 거는 그 자체죠. 증거 그 자체죠.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증거 그 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은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법원에서 되게 저는 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거를 그 강제성은 없지만 가름아줄 타줄 권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원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저한테 누구를 이제 못 믿느냐.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잘 못 믿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 무능해서 좀 못 믿겠고요. 공수처는 솔직히. 예, 그거는 공수처 조직의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력 문제도 있고 그냥 공수처는 그래서 못 믿고 검찰을 더 못 믿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검경 둘 중에. 왜냐하면은 경찰은 그래도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이 두 사람만 이 사태에 연루가 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부역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막 심각한 범죄에 있는 건 아닌데 검찰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과의 직접적인 근무 경향이 너무 많아요. 특수본이. 지금 특수본이 지금 다 대부분 한 명 빼놓고는 다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를 했거나 경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지금 내란죄까지 한다라는 건데 잘못하면 공소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면죄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경찰로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수사가 압박이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근황과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도 저희 김준일 평론가가 김건희 여사의 근황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오늘 또 정치권 밭이라고 해서 떠돌던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서정욱 변호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뭐 밥을 먹다가 드는 건 아니고요. 방송을 KBS 라디오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욕을 많이 한다더라. 서정욱 변호사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뭐 다른 이재명 민주당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고 한동훈과 그 18명 이제 그 개엄안 해제에 동의한 그 18명에 대한 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분노에 차서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김건희라고 했냐. 김건희 오빠라고 그랬지.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뭐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니까 고발은 안 하겠다 이런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밭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일정 부분 사실이죠. 아, 서정욱 예. 변호사가 매우 곤란한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관저에서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사실 그게 가장 큰 관심사죠. 그 신경 관심- 확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전화 많이 돌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러니까 친윤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여전히 국힘의 당무에 개입하면서 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뭐 당무의 개입인지 뭐 그거는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매우 곤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떠돌고 있는 정치권 밖까지도 헤매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서정욱하고 나하고 여기 둘이서 불러줘. 패치. 좋습니다. 예, 세계의 매치 한번 같이 하시죠. 자, 세 번째 뉴스 키워서 넘어가 볼까요? 네, 계엄 당일 윤석열 특전사령관의 세 차례 전화. 네, 오늘 국방위 현안질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죠. 네, 앞서 비상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로 이동 중이다 이런 답을 했다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의 수차례 질문에도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현장을 좀 챙겼다 이런 정황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 국방위가 정회한 이후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어제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 군인이죠. 같이 대화를 나눴다면서 곽 전 사령관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상황을 보면은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3차례 전화가 왔는데 앞서 2차례만 받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요. 박 의원은 2번째 통화가 핵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그 지시를 따르진 않았지만 만약에 따랐으면은 국회에서 유혈 사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곧 국방위 오후 회의 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좀 긴박했던 상황들과 관련해서 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이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에 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모두 방첩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첫째 날뿐만 아니라 둘째 날 작전 계획도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계엄사 간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결정되면서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 계엄 발동과 관련해서 야당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과는 배치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다양한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공수가 지금 강서구에 있어서 제일 가까워서 빨리 국회로 왔는데 그거 말고 전국의 공수부대가 지금 그날 밤에 새벽에 아니면 다음 날 지금 다 출동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2.12 쿠데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전두환을 꿈꿨구나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곽종근의 얘기고 지금 박범계 의원의 얘기는 유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안다라는 건데 이거 금방 나올 건데 총기 발포 명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혈 사태가 지금 특전사한테 뭐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조건 잡아 넣어야 된다. 150명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좀 아직 확인이 조금 덜 됐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좀 보완 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아니면 빠르면은 오늘이고 아니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안에 이거 총기 발포 지시 있었다. 왜냐면 곽종근도 지금 이제 다 끝났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도 사실은 빠져나가려고 본인은 아무 그것도 없다라는 건데 박종근 특전사 사령관도 한숨 쉬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가결됐다라고 땅땅땅 나오니까 그 옆에 군인이 본인이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한 이제 거의 주범에 가까운 공범 정도이지만 어쨌든 이것까지는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가 소위 말해서 사형 안 당하려면은 사형 안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두환 그 학생 때 윤석열이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모의 네. 재판했는데 자기가 윤석열이 대학생 윤석열이 전두환한테 전두환에게? 사형 구형했다고. 예. 사형 구형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대로 전두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 네.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창에 서정욱 TV의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서정욱 TV 17분 전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모 평론가가 말한 김건희 여사 서정욱 변호사의 통화는 가짜 뉴스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김건희 여사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추후 다시 언급이 나올 시에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혼란한 전국에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정욱 TV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욱 TV 올림 현재 모니터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급하네요. 예. 네, 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고요.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볼까요? 한국 경제에 덮친 계엄 쓰나미. 네, 이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황이 좋지 않죠?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는가 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어제 9일 기준으로는 코스피 2,4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40선이 무너졌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나흘 동안 시가총액 144조 원이 이제 증발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다시 조금 반등세이긴 하지만은 전국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계엄 전부터 한국 경제 안 좋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무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준일 평론가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상황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고 네. 이게 가장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뭐가 됐든 계획대로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 저기 바이든 대통령도 내 파트너는 지금 윤석열이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한시 정권 한동훈 한덕수 인정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동맹, 자유가치 다 무너졌지. 그리고 경제 다 무너졌지.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도 지금 위태롭거든요. 지금 미국의 한미연합사나 이런 데서 지금 누구랑 파트너로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중단됐다라는 거. 이거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해준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반란에 연루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파트너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미국하고 지금 미군하고 한국군하고의 이 대화 채널이 지금 거의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박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한미 자유동맹이 외치다가 탄핵이 답에 빨리 뭐가 됐든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진짜. 예. 네. 보수의 주요 가치가 경제 안보 이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 시작하기 전에 광고